백종원 선생님의 양파볶음 레시피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양파볶음 캐러멜 라이즈와에는 놀라운 화학적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처럼 화학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이 매우 깊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맛있는 화학의 비밀 바로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과학쿠키입니다. 요리할 때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두 가지의 조미료가 있죠? 바로 소금과 설탕입니다. 이 두 가지 조미료만 잘 써도 맛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니 말이에요. 수많은 집밥로드를 구원해준 백종원 선생님도 이 단짠을 내는 두 가지의 조미료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왜 우리는 단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인지, 그리고 왜 고기를 굽기 전에는 밑간을 하면 더 맛있게 구워지는지가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인 1864년,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군은 남부의 항구를 봉쇄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의 남부 지역은 생활 필수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북군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에 있어서 물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던 도중 북군은 버지니아주의 소금 마을 솔트빌까지 장악해버리게 되자 이듬해 남군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때 남군의 한 장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건 소금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과거 소금은 인류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국의 경우 춘추 전국시대부터 소금 전매제도, 즉 나라에서 소금을 관리하고 판매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었는데, 그 제도를 무려 2017년에서야 폐지했을 정도로 소금에 대한 가치를 높게 여겼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노예를 소금으로 사고 팔았으며, 로마는 기원전 640년부터 해안가를 중심으로 제염소를 세워 이때 생산된 소금을 효과적으로 옮기기 위해 소금기를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인 셀러리맨 또한 라틴어 셀레리우스에서 비롯된 말로써 이 단어는 로마 병사들에게 소금을 살 수 있도록 나눠주는 돈을 의미했을 정도로 소금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소금은 대체 무엇일까요? 화학에서는 소금을 NaCl, 즉 염화나트륨이라고 부릅니다. 분자식에서 알 수 있듯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로서 두 이온이 같은 비율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입방체 결정이죠. 일반적으로 소금을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닷물 또는 안반 속에 숨어있는 염화나트륨인 암염 등으로 얻을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소금이 우리 몸에 정말로 너무나 소중한 물질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는 약 0.9%의 소금이 녹아있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액의 염분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줘야 하는데, 이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나트륨 이온의 농도차에 의한 신호 전달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몸속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항상성 유지라고 하는 생명의 특성에 의해 조절되고 있습니다. 염분 섭취량이 늘어나면 과다한 나트륨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부족하면 신장에서 나트륨의 재흡수가 이루어지죠. 소금의 재료 중 하나인 염소 또한 위액의 염산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게 되고, 이것은 결국 식욕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금기 있는 음식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좋아하게 된 근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나 과다한 건 좋지 않겠죠? 소금을 많이 먹어 나트륨 이온이 체내에서 과잉되게 되면 신장은 열심히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체내의 수분과 함께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속 수분이 다량 배출되게 되어 탈수 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로 목을 축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트륨의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암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도 작용한다고 하니, 아무리 입에 맞고 몸에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는 물질이라도 적당히 먹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을 이용하면 고기를 좀 더 맛있게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하게 간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닌 소금의 화학작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 요리를 보다 맛있고 유용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렇게 고기 표면에 밑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밑간이 이루어지게 되면 겉표면의 고기 세포들의 수분이 고기 표면 밖으로 쭉 빠져나오게 되면서 단단하게 굳게 됩니다. 삼투현상이라는 화학적 현상 때문에 표면이 경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고기 표면의 단단한 레이어는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도록 뒀는데요. 이 반응을 화학에서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은 최소 120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며 약 150도 정도는 되어주어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고기의 겉표면에 물기가 많다면 물의 높은 비열과 끓는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쉽게 이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선 방법처럼 소금을 이용하면 더 상대적으로 쉽게 이 반응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밑간을 한 고기가 밑간을 하지 않은 고기보다 훨씬 더 육즙이 풍부하고 맛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와, 이렇게 한 끼 든든하게 먹고 나면 종종 떠오르는 후식이 있죠. 그래요, 이런 팥빙수나 아이스크림 혹은 라떼 같은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해주는 후식들이죠. 단맛이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는 되게 많지만, 대체 왜 단맛이 우리에게 기분 좋은 감정을 만드는지에 관한 분명한 메커니즘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는 상한 음식을 피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기 위해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맛은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 기분 좋은 감정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 패러다임의 정설이죠. 소금과 달리 단맛의 근원인 설탕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일종인 설탕은 대부분의 3대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 음식들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역시 곡류 또는 열매 음식을 담당하고 있는 식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과, 배를 포함해 잘 익은 쌀에서도 단맛을 느낄 수 있죠. 우리에게 단맛을 선사해주는 주성분은 수많은 탄수화물들을 만들어주는 기본체인 단당류, 이당류, 그리고 다당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당류로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마노스 등이 있고, 이당류에는 설탕, 젖당, 그리고 다당류로는 전분, 글리코겐, 셀룰로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당류들은 주로 식물의 광합성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녹색을 띠는 식물들은 잎사귀에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엽록색소 안에 들어있는 엽록소들은 빛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합성하여 당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류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이 바로 산소이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호흡을 하는 생명체에게 있어서 당류와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공정은 놀라울 정도로 감사한 공정임에는 틀림없지 않나요? 당류와 관련된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류는 뛰어난 수분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되었던 소금과 같이 엄청나게 농축된 당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대표적으로 잼, 양갱, 그리고 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당은 세균이 살아가는 데에도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세균에게도 좋은 음식이지만, 이렇게 꽉 밀집되어 있는 당 속으로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그 균의 체내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당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이는 곧 자연스럽게 방부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최근 백종원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에서 양파를 이용해 만든 다양한 레시피의 기본 아이템인 양파 볶음이 소개된 적이 있죠. 어디에 들어가도 풍부하고 깊은 단맛을 내는 양파의 캐러멜라이즈와 대체 어떻게 매운 양파에서 단맛이 이끌어져 나왔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양파 속의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단맛을 내는 물질로 합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물질은 양파 속 황화물인 황화알릴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양파가 눈을 맵게 만드는 이유도 이 물질 때문이죠. 그런데 이 황화알릴은 열에 쉽게 분해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 황화알릴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당성분인 양파당이 무려 기존 설탕의 약 50배에 달하는 단맛을 만들어낸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양파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볶아 충분히 캐러멜라이즈화된 양파당을 만들어내면 영양소도 풍부하고 설탕보다 훨씬 깊고 풍부한 단맛을 이끌어내는 식재료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달콤한 과학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만들어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후기입니다. 이번 제 채널의 에피소드가 마음에 드셨거나 앞으로도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여러분들이라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모두의 소중한 시청이 과학후기 채널을 운영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채널의 성장과 발전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구독 등을 이용해서 과학후기 채널을 후원해주세요. 바로 이곳에 멤버십 구독을 하신 모든 분들의 아이디를 남겨드리는 것은 물론 영상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소소한 영상들을 특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화학의 가치 재정립을 위한 화학 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화학연구원과의 기획 및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기획과 제작 그리고 자문 등 모든 방면에서 도와주시고 계신 한국화학연구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지? 과학을 고기처럼. 눈 매워. 눈 매워. 눈 매운 거 직격으로 온다. 이 선풍기 바람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눈물. 눈매움 주의. 주의 쓰면 되겠다는데? 네. 좀 닦아. 오, 진짜 맵다.